가위 커트와 클리퍼 커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 고객의 얼굴 형태와 헤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명은 쇼트 헤어 커트입니다. 저는 한민경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커트를 위한 사전 준비를 다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분 함량 조절까지, 아니면 이제 사전 샴푸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샴푸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 틴닝 가위, 클리퍼, 커트빗 등의 커트 도구를 사용하셔서 블로킹, 섹션, 시술각, 베이스를 조절하면서 고객에게 어울리는 선택한 커트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커트 테크닉으로 커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기와 실기가 끝난 후에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트 헤어 커트 실행입니다. 제가 학습 목표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헤어 커트의 방법 중에 하나로 언더존에 속하는 네이프와 사이드 영역을 가위로 짧게 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트 커트는 커트할 때 모다발은 손으로 잡지 않고요. 짧으니까 짧게 자를 거라 손으로 잡지 않고 가위와 빗을 사용해서 언더존은 짧게 자르고 오버존은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커트합니다. 빗을 사용해서 커트할 모발을 잡고 그 다음에 가위에 고정날은 빗 위에 위치시켜서 고정하고 이동날만 개폐해서 움직이면서 커트하는 기법으로 이 용어를 갖다가 이제 시저 오버컴 혹은 이제 싱글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빗을 사용해서 커트할 모발을 잡고 가위에 고정날은 빗 위에 위치시키고 이동날만 개폐해서 움직이는 거 싱글링, 시저 오버컴. 헤어커트 시 사용하는 미용 가위를 이제 가위라고 하죠. 우리가 가위 하는 게 가위 길이는 가위 끝에서 약지 환까지고요. 여기 그림 있죠. 날 길이는 가위 끝에서 손의 축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날 길이는 그래서 길이에 따라 4.5에서 7인치까지를 뭐 보통 표현을 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5인치 가위를 좀 잘 씁니다. 가위 헤어커트 도구 틴닝 가위입니다. 틴닝 가위. 빠른 작업 활용을 위해서 싱글링이나 샤기 커트 활용하는 요거 있죠. 10발짜리 요술 가위라고도 저희는 얘기를 했었는데 10발짜리 있고 12발짜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발짜리 선호해서 이거 브론트 커트하고 틴닝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선 형태로 돼 있고 깊은 질감 처리용으로 해서 가위 자국도 안 나고 저는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틴닝 가위가 10발짜리, 12발짜리, 25발짜리도 있죠. 기본 틴닝으로 돼 있고 지금 요거 약간 틴닝 날 보시면 C컵으로 돼 있잖아요. C자로. 요게 이제 일자 틴닝도 있고 이제 C자 틴닝도 있는데 C자 틴닝이 이제 자국이 안 나서 좀 활용을 하는데 테크닉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C자라 모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이런 틴닝은 이제 25발보다는 35발짜리를 잘 씁니다. 요건 이제 발수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발수가 10에서 50에 따라 이제 질감 처리하는 절삭률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 구입하실 때 25발짜리, 30발짜리 이제 한 번씩 써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틴닝 가위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그러니까 12발짜리 하나랑 그리고 35발짜리 일자 틴닝을 제일 잘 씁니다. 테크닉하기가 좋거든요. 네. 여기 그림 한 번 더 가져왔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여기 볼게요. 10발짜리는 한 50에서 60% 정도 난다. 샤기 커트 활용, 전문가 사용 권장. 12발짜리는 뭐 기본 틴닝 활용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발짜리는 모량 조절에 적당하다. 네, 35발짜리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나왔네요. 25발짜리로 한 2, 30% 정도 모발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입니다. 모발을 빗질하거나 커트 영역을 나누는 기능 외에 싱글링 헤어 커트에서 모발을 고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각도를 조절할 때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커트 빗은 커트 영역 분배를 위한 넓은 빗살 간격의 이제 얼레살, 빗질을 위한 좁은 빗살 간격, 고운살로 이루어져 있고요. 쇼트 헤어 커트를 위해서는 위치와 도구에 따라 선택하고 이렇게 빗의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죠. 보통 남성 커트에 많이 쓰는 것은 이쪽에 나무로 생긴 거 있죠. 이 정도인데 저는 이제 클리퍼 커트용으로는 하나, 둘, 세 번째 빗을 요거 많이 쓰고요. 여성 커트 빗으로는 이제 파란 빗 있죠. 그거 많이 씁니다. 저는 그 정도 사이즈를 많이 씁니다. 얼레살과 고운살이 있고 클리퍼 칠 때 이제 클리퍼 사용할 때 올려치기 할 때 이렇게 좀 빗에다 대고 할 수 있는 나무도 디자이너 쌤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많이 쓰고요. 네, 클리퍼 커트 방법입니다. 클리퍼를 사용해서 부분적 영역 또는 이제 모발 전체를 두피 가까이 짧게 쉐이빙하는 쇼트 헤어 커트 방법입니다. 아주 짧게, 그죠? 모발이 짧고 정돈된 스타일을 위해서 부분적 영역은 주로 부분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바리칸이라고 불리는 이제 클리퍼 역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리칸이라고 불리는 이제 클리퍼는요, 1870년경에 이제 바리칸 마르라는 프랑스 기계 제작 회사의 창립자 바리깡에 의해서 처음 발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클리퍼 커트의 용도는 짧고 정돈된 스타일, 이렇게 쓰인다는 거. 헤어 클리퍼의 구조는 고정날, 이동날, 몸체가 있습니다. 재질은 강철, 주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날은 모발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이동날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모발을 자르고 클리퍼의 이제 고정날은 이제 이동날에 비해서 간격이 넓고 홈 길이가 길죠. 정돈된 스타일 연출하기 편리하고요. 이동날이 움직일 때 모발이 걸리지 않도록 빗의 역할도 해줍니다. 고정날과 함께 모발을 자를 때 고정날보다 간격이 좁고 크기와 홈의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몸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원 스위치는 클리퍼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몸체에 있고요. 날의 크기를 조정하는 스위치가 있는 클리퍼도 있긴 해요.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요새는 바버샵에서 한참 또 이제 좋아 보이는 특이한 클리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클리퍼 잡는 방법입니다. 노멀 핸드, 핑거 핸드, 펜슬 핸드, 투 핸드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고 관리가 쉬운 종류를 선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가도 그렇고, 근데 너무 또 이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너무 무거우면 손목에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좀 쉬운 거 쓰시는 게 좋아요. 깔끔하고 신속하게 컬트할 때 쓸 거니까. 너무 무거우면, 너무 또 근데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걸 찾다 보면 너무 가벼우면 착용감이 떨어져서 손에 딱 잡히는 맛이 없습니다. 손이 떨리는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너무 무거우면 장시간 작업하는 우리들한테는 또 피로감을 줄 수 있죠. 사용 방법의 클리퍼의 종류에 따라 커트되는 모발 길이가 다르고 조절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연습을 우리 있잖아요. 이게 무릎 같은 데다 놓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무릎 거기 라운드가 돼 있으니까 커트할 때는 그리고 충전기와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클리퍼 마찰과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사용하기 전에 오일을 도포해서 작동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클리퍼 커트가 끝나면 날을 본체와 분리해서 모발을 좀 제거하고요. 전용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 전용 오일을 발라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소독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또 이게
두피에 닿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라 목선에도 그렇고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전후 소독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20분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요. 알코올 소독법으로는 이제 레이저 클립, 빗, 브러쉬, 가위, 클리퍼 소독할 때 좀 알코올도 사용하셔도 좋고 소독할 때는 70% 알코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에 힘을 빼고 스냅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회전하면서 컷하면 좋고요. 언더존 영역과 이어라인 주변 부분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잡고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멀 핸드, 그다음 핑거 핸드, 펜슬 핸드, 투 핸드. 이거 이제 커트하는 부분마다 좀 이제 편하게 잡고 하는 거죠. 모류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류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커트하셔야 되고요. 두상에 따라 좌우 균형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 네, 클리퍼 잡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클리퍼 날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엄지손가락을 클리퍼 상부에 얹고 클리퍼 몸체 뒷면에 중심에 손가락을 대고 지지하면서 잡아줍니다. 클리퍼에 가해지는 힘의 조절로 이제 싱글링 기법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데 클리퍼를 잡은 손에 팔에 힘을 빼면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무게를 반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멀 핸드는 엄지손가락을 클리퍼 위에 놓고 몸체 중간을 손바닥 감싸듯이 잡고 요거는 이제 노멀 핸드는 안정적이고 정교한 커팅입니다. 이렇게 45도로 쭉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많이 쓰죠. 핑거 핸드는 이제 손가락으로 클리퍼의 몸체를 잡았습니다. 스냅 테크닉으로 주로 활용되고 단발 커팅 시에도 유용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필을 잡듯이 클리퍼를 잡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만들거나 탑 부분 커팅 시에 펜슬 핸드 받고요. 그 다음에 투 핸드는 클리퍼를 잡은 손을 다른 손으로 다시 잡아서 안정감을 주면서 미세한 요철을 정리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클리퍼 커트를 위한 적합한 자세입니다. 클리퍼 오버콤 테크닉은 이제 요거 A와 같이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어라인이나 그랜나를 윤곽선을 정리할 때 사용을 하죠. 오버콤 테크닉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고요. 오버콤 테크닉 다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 테크닉은 이제 올려치는 방법이에요. 손목 또는 손가락 스냅으로 넓은 부미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고 올려친다. 스냅 테크닉은 그리고 이제 가드 테크닉은 클리퍼에 가드를 연결해서 페이드 커트시 피부톤에 점진적으로 그라데이션 도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가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퍼 날에 클리퍼 잭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얹어서 쓰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얹은 게 아니라 그냥 조절이 되는 커트 같아요. 그래서 피부톤에서부터 해갖고 점점 그라데이션 시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출하는 겁니다. 위쪽의 머리와 이제 아래쪽에 짧게 된 머리를 갖다가 중간을 쫙 연결하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핸드 테크닉은 헤어 타투 시에도 많이 쓰여지고요. 우리 이제 그리고 헤어 요철 부분이나 아웃라인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리핸드 테크닉, 라인 정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D번의 그림 보면 라인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라인 정리하는 요 테크닉으로 이제 타투도 한다는 거죠. 네, 넘어가고요. 헤어 클리퍼의 관리입니다. 사용 전 관리, 클리퍼 마찰과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사용하기 전에 오일을 도포해서 작동하시고요. 사용 후에는 이제 잘 털고 오일해서 자외선 소독기 넣든가 알코올 뿌려서 이렇게 아니면 좀 닦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쇼트 헤어 커트 실행인데 두상의 기본 포인트 우리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1번부터 볼까요? 네, 1번 어딨나? 1번부터 보려니까 1번을 못 찾겠네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3번 탑 포인트, 옆모습으로 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딱 중앙에 있는 거 가운데 가르마 했을 때 모습이라 그죠? 센터 포인트 찾으셨죠? 센터 포인트, 탑 포인트, 골든 포인트, 백 포인트 그리고 네이프 포인트입니다. 모발이 나기 시작한 가운데 그죠? 네이프 포인트. 이어 포인트가 있네요. 귀선에 위에 이어 포인트 있죠. 이어 포인트가 이제 1번으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백 포인트 귀 뒤에다 손가락 하나를 댔을 때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 백 포인트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옆에 양쪽에 모발 나기 시작한 데 있죠. 그쪽을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 볼게요. 사이드 코너 포인트 9번이고요. 사이드 포인트 8번이고요. 7번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입니다.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1번까지인가? 네. 요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네, 그림 두 가지 보겠습니다. 브로킹입니다. 두 가지 브로킹입니다. 방법. 블로킹이란 우리가 커트하기 전에 정확한 커트를 위해서 두상의 모발을 구획으로 나눠 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발이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커트를 하다 보면 자르지 말아야 될 때도 커트를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나눠 놓고 하시면 굉장히 좀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트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는 것입니다. 센터 라인 보겠습니다. 정중선이라고 해서 두상의 좌우가 대칭되는 지점의 연결선입니다. 가운데 가르마 얘기합니다. 이어 투 이어 라인입니다. 이어 투 이어 라인은 귀선 있죠? 귀선의 좌측과 우측을 이어서 포인트를 연결한 선입니다. 이어 투 이어 라인이요. 2번 그림입니다. 그림 1-8의 2번 그림 보면 연결돼 있죠? 요거 2번을 이어 투 이어 라인이라고 하고요. 리세션 라인입니다. 리세션 라인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수평으로 이어져 반대편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해서 U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 그림이 있나요? 3번 그림 보시면 됩니다. 3번 그림이 리세션 라인입니다. 그리고 햄라인입니다. 햄라인은 피부와 모발이 자라난 두피의 경계 라인 모두를 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8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버존, 미들존, 언더존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 커트하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오버존은 미들존을 중심으로 두상의 위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두상의 위쪽 부분 그리고 미들존은 이제 두상의 중간 지점으로 가로로 가장 넓은 부분이죠. 여기 미들존, 그 다음에 언더존입니다. 언더존은 미들존을 중심으로 두상의 아래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존, 미들존, 언더존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커트를 위해서 블로킹한 머리카락 다발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배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섹션을 보겠습니다. 3번 섹션. 섹션의 종류는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사선 섹션, 그리고 이제 방사역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섹션을 남성 커트라고 짧다고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볼게요. 네이프에서 백쪽으로 시저우복금 1차 작업 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네이프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커트에서 활용도보다는 시저우복금 작업 후 보정 커트 시에 많이 사용된다. 세로 버티컬 섹션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선 섹션은 사이드 부분과 네이프 사이드에서 백쪽으로 시저우복컴 커트 시에 주로 사용된다.
방사형 섹션은 시즈 오버컴 커트 작업 후 구렛나루 또는 네이프 작업 쪽에서 사이드 쪽에서 가위늘을 세워서 방사형 섹션으로 트리밍 작업 시 사용된다.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커트하면서 연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어가 좀 낯설어서. 시술각입니다. 앵글. 자연 시술각과 두상 시술각으로 나눕니다. 두상으로부터 각도를 적용해서 모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진 상태에서 커트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시술각, 두상 시술각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 시술각은요, 이거 볼게요. 자연 시술각은 여기 천체 축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 모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쪽의 각도를 들지 않은 영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각도를 맞춰 나가는 것이고요. 두상 시술각은 두상의 둥근 접점을 기준으로 그 부분마다 해서 두상에 모발을 들어올린 각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술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두상 시술각을 일반 시술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두상에서의 각도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연 시술각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쪽의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더 베이스, 뭐 프리 베이스, 뭐 감성 베이스, 뭐 베이스 이름은 많은데 이제 기본이 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알도록 할게요. 온더 베이스입니다. 모발을 중심으로 모아서 동일한 길이로 커트하면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커트선 중심에 시술자가 위치하고 시술자의 가슴 쪽으로 끌어와서 커트합니다. 온더 베이스고요.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모발의 한쪽 면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잠겨서 잡아가지고 모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거나 한쪽이 짧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각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급격한 길이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고요. 오프 더 베이스는 모다발의 한쪽 면이 사이드 베이스를 벗어나 이제 오프 더 베이스로 커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인 형태가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이제 트라이앵글 형태의 A라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스파니엘 같은 경우에 뒷머리 자를 때 저 같은 경우에 짧게 잘라야 될 때 있잖아요. 빠르게 잘라야 될 때 그럴 때는 뒤통수에서 그냥 한쪽 면으로 백 포인트 쪽으로 딱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훨씬 좀 편해요. 근데 연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쇼트 헤어커트의 목적은요. 입체적인 두상의 굴곡을 분석해서 얼굴 윤곽선과 어울리도록 모발의 길이를 짧게 커트하는 헤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둥근 얼굴형은 윗머리 볼륨을 살려주고 옆머리는 볼륨을 최소화하면 둥글형이 이제 보완이 될 수 있겠죠. 앞머리는 사이드로 이제 해서 우리가 가르마를 타갖고 페이스 라이너를 길게 빼면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긴 얼굴형은 이제 앞머리로 이마를 가려주면 긴 얼굴형을 이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 길이가 눈을 덮을 정도로 길면 답답해 보이거나 긴 얼굴이 강조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삼각형 얼굴형은 이제 턱이 뾰족한 얼굴형이잖아요. 세련돼 보이기도 하지만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귀 사이에 폭을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옆머리와 뒷머리를 너무 짧게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역삼각형 얼굴은. 사각형 얼굴은 사각턱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이마 위쪽에 변화를 주어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특징에 따른 쇼트 헤어커트입니다. 헤어라인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모발이 자라는 헤어라인 전체를 파악해서 쇼트 헤어커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M자 모발이 의외로 많아요. 남자분들. O자형 탈모도 이제 예민한 고객들 위해서 정확한 헤어라인 파악과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피 상처 유무 확인하셔야 되고요. 모발 이식했거나 외상으로 인한 두피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유무를 파악하지 않고 쇼트 헤어커트를 하면 상처가 드러나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분무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습니다. 모발 밀도는 헤어커트 디자인의 윤곽선 파악과 길이를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밀도가 어디가 뭉쳐져 있거나 모류의 흐름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되죠. 모류 흐름이 이게 짧은 머리에서는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네이프 형태를 원하는 대로 커트하기 어려워요. 네이프 모류를 파악하고 커트하셔야 되고요. 길이가 짧아지면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히 가마도 좀 보셔야 됩니다. 가마가 이제 모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어느 곳이 제일 많냐면 골든 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 주변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센터 포인트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쇼트 헤어커트에서는 모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무게감으로 모류를 조금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모발이 자라는 모양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류는. 모류 유형과 정리 방법 볼게요. 순료.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무거움만 정리하고 전체적인 균형미를 갖추면 좋죠. 보통 이렇게 내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좌측으로 우측 흘린 모류입니다. 이렇게 흘린 모류. 좌측 우측으로 흐르는 모류를 네이프 포인트 방향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방향으로 모류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모류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듯이 한번 빗어서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 우측 다발성 모류입니다. 이건 네이프 부분에 모류를 70% 정도 이제 제거하시고요. 역류하는 모류는 이제 뿌리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역류하는 것은 중앙 쏠림 모류입니다. 중앙 쏠림 모류는 제비초리라고 하죠. 저도 이렇게 제비초리가 있거든요. 좌측 우측 아래로 모발이 쏠리듯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틴닝 이용해서 모량을 감소시켜주면 모량과 좀 조유롭게 이제 정리됩니다. 모발 성장 패턴을 반대 방향으로 커트해 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쇼트 헤어커트 디자인입니다. 세 가지인데 트렌드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내추럴 헤어스타일, 클래식 헤어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쇼트 헤어커트는 남녀 구분 없이 시저 오버컴, 클리퍼 오버컴을 사용해서 다양한 쇼트 헤어트를 스타일을 이제 디자인해서 연출합니다. 쇼트 헤어스타일은 최신 유행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트렌드 헤어스타일과 헤어 제품 사용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손으로 연출하는 내추럴 헤어스타일, 그리고 남성미를 강조한 전통적인 클래식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트렌드 헤어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한 스타일로 펌업까지 이제 펌 테크닉까지 이용해서 다양한 흐름과 질감, 볼륨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댄디 펌을 있고 가르마 펌도 많이 하고 있죠. 내추럴 헤어스타일은 브러싱과 헤어 제품 사용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타일링한 커트 스타일이고요. 클래식 헤어스타일은 이제 남성 전통적인 남성 헤어스타일입니다. 모발의 흐름이 헤어 제품을 사용해서 모발의 흐름이 얼굴에서 멀어지게 하는 스타일링을 하면 깔끔한 의미를 줄 수 있죠. 이마가 다 보이게, 그죠? 시저 오버컴 커트 기술입니다. 시저 오버컴 업이 있고요. 시저 오버컴 다운이 있고 빛의 병영 반화. 요거 한 커트 방법은요. 그림 보시고요. 위로 떠서 올라가는 시저 오버컴 업 있고 다운되는 게 있습니다. 가위를 이용한 시저 오버컴과 클리퍼를 이용하는 클리퍼 오버컴 기법이 있는데 가위를 이용한 시저 오버컴은 싱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프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서 모발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커트 과정에서 튀어나온 모발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주는 커트 방법, 트리밍 기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트리밍 기법? 예. 시저 오버컴 커트 기술은
커트빗의 가위를 고정하고요. 커트빗의 가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상 위로 천천히 빗질이 올라가면서 빗살 위로 튀어나온 모발을 커트하면서 길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로 커트선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섹션을 빗으로 떠서 언더존에 미들존으로 올라가면서 커트하는 방법이다. 미용실에서나 이제 뭐 바버샵에서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시저 오버컴 다운입니다. 긴 머리 형태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 섹션을 빗으로 떠서 모발을 두피에서 띄운 상태로 길이에 맞게 미들존에서 언더존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커트하는 방법입니다. 빗의 방향에 따라서 형태를 변하실 수 있고요. 빗살의 두께를 조절해서 또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저 오버컴 다운, 그 다음에 시저 오버컴 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티닝 오버컴입니다. 티닝 오버컴은 이제 모발의 길이를 티닝 기법, 테이퍼링, 트리밍이 있는데 길이는 유지하고 부피 감소, 무게감, 뭐 양감, 질감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만드신 건데 쇼트 헤어컷에서는 질감 처리와 모를 교정할 때는 이제 사선, 곡선, 수평 기법을 쓴다. 틴닝 기법, 촉커트는 모발 끝부분을 불규칙하고 가볍게 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빗 위에서 가위날로 커트하는 틴닝 커트는 모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기서 빗 아래에서 가위 끝을 이용한 틴닝, 그 다음 빗 위에서 가위날을 이용한 틴닝,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은 모발 끝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모발 길이와 모량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테이퍼링 종류에는 딥 테이퍼링, 그 다음에 노멀 테이퍼링, 엔드 테이퍼링이 있습니다. 모발 길이의 3분의 1을 있죠. 3분의 1 정도까지 커팅이 되는 게 이제 딥 테이퍼링이고요. 노멀은 2분의 1, 반 정도, 그 다음에 엔드는 3분의 1 얘기하는 겁니다. 끝부분에,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가는 거. 그 다음에 트리밍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빗을 옮겨 잡고요. 왼손 검지는 두상의 지지대를 해주고 왼손 엄지손가락에 가위 끝날을 고정하고 트리밍하기 위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연습하는 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항상 마네킹 걸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장가위 세워서 트리밍하는 거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하죠. 쇼트 헤어커트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모발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클리퍼 토끼바리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톡톡톡톡 해갖고 그렇게 트리밍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렇죠. 이걸 하면 그래도 전문가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반대편 손가락의 엄지나 중지를 이용해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더욱 정밀한 정리와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위날을 수직으로 해주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샴푸하고 나서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잖아요. 그럴 때 탁 하면 가위날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타다닥 붙거든요. 젖은 모발이. 그러면 굉장히 짜릿짜릿한 느낌 받으면서 이게 갑니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기분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느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리퍼 오버컴입니다. 클리퍼 오버컴은 이제 빗의 각도와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로우 그라듀에이션 커트, 그다음 미디엄 그라듀에이션 커트, 하이 그라듀에이션 커트로 이렇게 했죠. 빗의 각도에 따라서 볼게요. 하이 그라듀에이션 커트입니다. 그리고 미디엄 그라듀에이션, 그다음에 로우 그라듀에이션 이렇게 이제 30도, 45도, 65도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난다더라. 클리퍼 아웃라인 정리입니다. 아웃라인 정리를 위해서 네이프 주변 모발을 클리퍼 끝날로 밀면서 커트합니다. 각도를 적용해서 라인을 형성시키거나 스냅 테크닉으로 그라데이션해서 헤어라인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은 이게 아웃라인 정리를 잘 못해서 저희는 이제 뭐냐면
연결시키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밉게 돼서 다니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고객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클리퍼 끝날을 이용해서 프리핸드 테크닉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클리퍼 끝날을 세워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위로 꺾고 회전도 시키고요. 기선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정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행 순서입니다. 수행 순서. 빗살 끼우기, 두 손가락 잡기, 빗등 받쳐 잡기 이렇게 있고요. 가위 수평 가위, 그 다음에 사선 가위, 그 다음에 가위 수평 이렇게 있습니다. 뭐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가위 빗과 가위 잡는 법, 업 시저 오버컴, 다운 시저 오버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시간이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빨리빨리 그림만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부터는요. 시저버컴 테크닉을 사용해서 레이어 쇼트 헤어커트를 기획한다. 도해도를 작성한다. 도해도를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고객이 사진을 가져오거나 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골 고객일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조금 더 나중에 오셨을 때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헤어커트 실행입니다. 수분 함량 조절하시고요. 블로킹 도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브로킹 해놓으시고 젖은 머리라 핀셋을 안 꽂고 이렇게 빗질을 해놓으면 젖어 있어서 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해놓은 대로 가만히 있고요. 백 부분 커트 도해도고요. 그 도해도 그림대로 스퀘어 커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백 부분 커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언더존 커트까지. 사이드 부분 커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저 오버컴 테크닉 하고 있고요. 빗사이로 빠져나온 모발들 자르고 있죠. 그리고 시저 오버컴 테크닉, 아웃라인 정리 이렇게 해서 탑 부분 커트 과정입니다. 사이드 베이스로 스퀘어 커트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 커트 오버전 도해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퀘어 커트가 딱 완성이 됐죠. 스퀘어로. 섹션과 평행으로 커트하는 거 여러분들 앞머리를 약간 사선 쪽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평행하게 커트하고요. 그다음 아웃라인 정리하고 커트 완성입니다. 탑과 사이드 코너 제거하는 거겠죠. 손가락을 약간 라운드 하시면 됩니다. 쇼트 헤어커트 마무리고요. 남은 머리카락을 제거할 수 있고 수정 보정 커트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싱글링 하시잖아요. 그죠? 트리밍. 그 다음에 머리카락 제거 후에 커트 사용한 도구들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 알코올 70%를 사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신 상태에서 자외선 소독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닥과 주변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자 커트 모발은 굉장히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닥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고객이 끝날 때마다. 리파인 커트입니다. 커트하고 샴푸하고 다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균형과 정확성을 위해서 하는 리파인 커트는 최종적으로 놓친 부분과 무게감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해서 질감, 양감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맞춰주는 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파인 커트.
도구별 관리와 보관법입니다. 뭐 깨끗하게 잔여물 제거해서 소독해서 보관하시고요. 그죠? 클리퍼 윤활유 바르셔야죠. 오일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네. 소독 방법은 자외선 소독법 많이 쓰고요. 자외선 소독기 있잖아요. 거기에 20분 넣어야 돼요.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저, 클립, 빗, 브러쉬, 가위, 클리퍼 소독할 때 효과적인 건 70% 알코올 사용하시면 됩니다. 70% 알코올 사용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로 뿌려서 다 사용하고, 그리고도 이제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소독 전과 후를 나눠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미용실이 이제 세균 감염의 이제 원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균, 멸균에 대한 대처법 숙지하시고요. 교차 감염되는 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용인들은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고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소독에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환기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쇼트 헤어커트 마무리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스타일링 제품입니다. 스타일링 제품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해 놓고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헤어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제품들일 거라 생각해요. 헤어 폴리시만 이제 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 오일, 에센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 에센스.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림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리핸드 드라이, 벤트 브러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직기를 활용해서 아이론, 헤어 아이론으로 이렇게 그리고 프리핸드 드라이 위쪽은 볼륨을 주고 아래쪽은 다운시켜서 볼륨 펌, 다운 펌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고정도 하고요. 왁스 스타일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 하는 방법까지 다 봤고 그 다음에 완성 보겠습니다. 완성, 클래식 스타일 완성, 내추럴 스타일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